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 이건 꼼수 개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혹평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저희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이제 송구스럽고 뭐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어제 어쨌든 간에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에 대한 당헌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관련해서 한 21만 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예. 87%의 높은 당원들의 압도적 참석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당원 절차는 아닙니다.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쳤고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최종적 결정이 되는 거고요. 과정은. 그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당원들께서 당원 개정의 뜻을 모아주셨고요. 아마 이건 당원들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이런 압도적인 찬성 이후로는 뭐 어쨌든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이자 또 이게 대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께서 제대로 된 공천과 좋은 후보를 내라는 그런 당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투표율 26%인데 지금 보면은 그 당규에 따르면 그 의결 정족수 3분의 1 이상 그 투표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미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희가 그 전당원 투표가 실제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여부를 물었을 때도 22.5%였거든요. 네. 그리고 저 비례대표 선출할 때도 한 28% 9%였습니다. 그러니까 26%는 낮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당원 투표에 물론 부결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은 공식적인 결정 절차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특히 이제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뭐 절차적 하자나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당헌은 고쳐야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건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우선 정당이라 하면 선거 후보를 공천해서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자당의 강령과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사실 선거 자체는 정당의 꽃이고 또 존립 근거이자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또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당원이 선거에 대한 입후 자체를 막는 게 사실은 당원보다 우선시되는 헌법적 권리, 다시 말해서 국민의 투표권, 선택권을 막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물론 이제 당이 혁신안으로 김상곤 혁신안으로 됐습니다만은 저는 좀 솔직히 좀 과잉 금지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특히 또 하나는 이제 행정은 절차를 우선시하지만 정치는 결과에 대한 강한 책임을 가질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천 여부는 뭐 당원들의 총의로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당의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아서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또 비난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부산시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당 시장의 기책 사유로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전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야당이나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고치고자 하는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었던 당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헌인데 이걸 손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제 당 대표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는 저는 뭐 그였지만 지금은 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선거 비용을 전액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당이 무엇보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고 또 책임 정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현 집행부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와 또 저희 지도부가 누차 해명하고 또 사과를 했고요. 네.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선거 비용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기책 사유가 있는 정당입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 뭐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즉 당시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물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돈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길래 조금 전에 이제 박성중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홍준표 후보 나왔고 주민투표 그 성립 안 된 후에 나경원 후보 나오지 않았느냐, 신동근 최고위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하더라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에는 그런 당원이 없고, 두 번째는 이건 정치적인 이유였고 중대한 부정행위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당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당원이라는 것도 뭐냐면 정치적 결정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사유와 또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그 당원들의 총의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그건 고대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도중에 예. 사퇴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후임 대통령을 했던 제랄드 포더가 지미 카터와 붙어서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은 공화당도 후보를 냈거든요. 예.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후보를 내는 문제는 이게 고대 정치 영역이지.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실 영역으로 들어와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그러면 아무튼 그 후보만 잘 내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만 낸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판단하고 평가받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는 봅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여론의 흐름에는 뭐 어디까지나 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중도층에게는 이게 사실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이미 사실은 시장 후보를 여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걸 사실은 뭐 결단해서 바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장기적으로 이미 반영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사실 진영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당 지지자들은 격렬히 반대하겠습니다만 우리 당 지지자나 또 그런 부분에는 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국민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알겠습니다.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선거라는 게 보면 대개는 그 당시에 선거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여야 간의 지지도라든지 정당 지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판세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후보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의 어떤 인물 경쟁력이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크게 어떤 영향을 주는 스캔들 같은 게 없는 한은 아마 그 두 가지가 결정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재산세 이제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주 1주택자에게 재산세 깎아주는 방안을 거의 확정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선거용 아니냐는 해석이 다수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6억 원으로 깎아준다고요? 아니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원래는 9억 원이었던 걸 6억 원으로 지금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선거용 같으면 9억 원으로 상향
시켜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6억 원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선거용이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제 그간의 이 조세와 관련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해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30년까지는 공시가도 90%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제 이런 그리고 또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좀 줄이겠다. 네. 보유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진국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1.5% 우리가 한 0.25% 뭐 이 정도 3% 이 정도 네. 뭐 그 정도 굉장히 낮고 그러나 거래세는 훨씬 높아요 선진국보다는. 그래서 그런 조세 정책 합리화의 일환으로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선거용으로 된 문제가 아니다. 선거용으로 했으면 9억으로 상향시켜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뭐니 해도 집값하고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저는 뭐 그 집값이 안정화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저희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세금 문제는 우리가 중복지 고복지는 아니더라도 중복지 정도 하려면 중부담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세 자체가 실제로 이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게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저가가 오히려 높게 되고 역진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현실화시키는 건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도 더 바람직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이었습니다.